스페인 대법원 역사상 가장 무서운 판사가 있었습니다. 범죄자들도 떨게 만드는 차가운 눈빛의 여성 대법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포의 판사가 어느 날 법정복을 벗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왜일까요? 스페인 언론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녀의 두 딸이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딸들이 이미 한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드라마 작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남자를 믿지 않았던 대법관 어머니가 한국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0년간 철벽 같던 여성이 한강변에서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녀가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내린 마지막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드리아나 로페즈입니다. 스페인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죠. 사람들은 저를 어른 판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어떤 흉악범 앞에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린 날이었거든요. 살인사건의 최종 선고였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저를 째려보며 협박했었죠. 판사님,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두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라파엘라와 미겔라가 나란히 앉아서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한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라파엘라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엄마,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출발할 거예요. 미겔라까지 나서서 말하니까 정말 충격이었죠. 이게 농담인가 싶어서 딸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진짜 진지했어요. 너희가 미쳤구나. 스페인을 버리고 어디를 간다고? 저는 소리를 질렸습니다. 평생 법정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더 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이라니. 여기가 유럽인데 어디가 더 크다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제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에게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라파엘라가 말했는데 그 눈빛이 제가 본 적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딸들의 마음만은 판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들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견한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라파엘라 방에서는 한국 회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치나 말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라파엘라, 이게 다 뭐야? 엄마,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근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식 임원이 되었거든요. 임원이라고? 네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외국 회사의 임원이라니요. 엄마, 제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스페인에서 10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라파엘라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금액이 제 판사 연봉의 몇 배였거든요. 미겔라 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미겔라,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 엄마, 4년 전부터요. 온라인으로 한국 대학교 수업도 들었어요. 그리고 미겔라가 보여준 건 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 기사였어요. 이 작가 로페즈가 너라고? 네, 제 한국 이름이에요. 미겔라 로페즈의 줄임말이거든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다니요. 그리고 엄마, 저는 한국 분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번엔 라파엘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중견기업 오너 아들이에요. 정말 좋은 가정 출신이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엄마는 스페인밖에 세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미겔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엄마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꿈을 이루고 있어요. 딸들의 말을 들으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두 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심지어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 전체를 뒤흔든 살인사건도 해결했던 제가 내 딸들은 찾을 수 없다니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법조계 인맥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차관과는 20년 직이었거든요. 카를로스, 부탁이 있어. 아드리아나, 무슨 일이야?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하다니. 한국에 있는 스페인 영사관에 연락해서 우리 딸들 소재를 파악해 줄 수 있어? 그건 좀 어려운데. 카를로스, 제발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부탁한 적 있어?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며 살지 않았던 제가 말이에요. 2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드리아나, 내 딸들 한국에서 엄청난 유명인사더라. 뭐라고? 라파엘라는 한국 최대 스타트업의 CEO고 미겔라는 한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 작가래. 한국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라파엘라가 한국 재벌가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재벌가라고? 응,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가 아들이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어요. 딸들의 성공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저였는데 제일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나를 미치게 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평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법정을 떠나서 딸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대법원 원장에게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날 사무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드리아나, 30년 만에 처음 휴가 신청이잖아. 무슨 일이야?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딸들 때문에 휴가를 낸다고 하면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일이에요. 스페인에서 한국까지는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평생 유럽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60년을 살면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이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정말 아시아 나라 맞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인인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법과 질서의 나라라 믿었던 스페인보다 이곳이 더 법적이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신호등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 차례를 지키며 전철을 타는 시민들, 이 모든 게 법조인인 저에게는 경이로웠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처음으로 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왔어. 만나자. 30분 후 라파엘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내일 만나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과연 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줄까요? 다음날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에서 라파엘라를 만났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라파엘라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런데 딸의 옷차림부터 태도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살아있었죠. 라파엘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엄마, 저는 여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남자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죠. 김민준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니 어떤 업종인가요? 저는 법조인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건설업입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작은 회사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김민주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과는 어떻게 만났죠? 라파엘라가 저희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저녁에 김민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스페인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대접받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민준의 부모님은 저를 대법관이 아니라 라파엘라의 어머니로 대해주었어요.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파엘라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민준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라파엘라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행복해해요. 김민준의 아버지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저를 위해 스페인 음식을 준비해뒀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었어요. 엄마, 그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맞았어요. 라파엘라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딸이 찾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었던 거죠. 김민준 씨,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님. 라파엘라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미겔라를 만났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북카페에서 만났는데 둘째 딸의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어서 와요. 미겔라가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마치 한국 사람 같았죠. 미겔라,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 엄마, 저 이제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미겔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 작가가 되었다는 게 사실이야? 네, 제가 쓴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 1위예요. 미겔라가 자신의 노트북을 켜서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19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네가 쓴 거라고? 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까요. 그때 미겔라가 보여준 댓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 전 세계 팬들이 감사 인사를 남겨놨더라고요. 엄마,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풍경, 이런 게 제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미겔라의 설명을 들으니 저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제 스페인적 감성이 한국 드라마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준다고 해요. 미겔라가 보여준 한국 언론 기사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글로벌 감성의 천재 작가, 문화융합의 아이콘 이런 제목들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아요? 미겔라가 보여준 수익 명세서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평생 연봉보다 많은 돈을 1년 만에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문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네,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못한 일을 딸이 해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난 여기서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미겔라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항상 대법관의 딸이었던 미겔라가 여기서는 미겔라 그 자체로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는 한국에서 진짜 사랑도 찾았어요. 뭐라고? 한국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3명이 함께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딸들이 제안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죠. 엄마,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라파엘라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져. 엄마, 저희는 스페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미겔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 사람으로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6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제가 말이에요. 엄마, 왜 우세요? 내가 틀렸다. 너희가 나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구나. 저는 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는 평생 법만 믿고 살았어. 모든 걸 규칙과 원칙으로만 판단했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진짜 행복을 찾아낸 거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에요. 라파엘라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미겔라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엄마가 여기까지 와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엄마, 30년간 휴가 한 번 안 내시던 분이 우리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딸들의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랑과 딸들이 느끼는 사랑이 달랐던 거죠. 엄마,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니? 엄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감, 책임감, 끈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라파엘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방식대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원해주는 거였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간직해왔던 스페인 대법원 훈장을 딸들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라파엘라, 미겔라, 이걸 받아라. 엄마, 이건 엄마의 훈장이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이제 이것은 우리 가족의 훈장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룬 성공이 나에게는 어떤 법정 승리보다 더 큰 자랑이거든. 그리고 김민준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것도 받아주세요. 저는 평생 애용하던 법조인 배지를 그에게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이런 소중한 걸 어떡해.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라파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김민준은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어머니입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뭉클했어요. 딸들과 사위가 모두 울고 있었거든요. 엄마, 자주 와요. 우리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자주 올게. 그리고 너희도 가끔 스페인에 와서 엄마를 봐야 해. 당연히 가요. 우리 결혼식도 스페인에서 할 거예요. 라파엘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저희를 자랑하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법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려는 용기에 있구나. 그리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한국에 와서 딸들을 만나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저의 마음은 전에 없이 가벼웠습니다. 두 딸이 찾은 새로운 삶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법조인으로서 평생 정의를 추구해왔지만 진정한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스페인 대법관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사는 두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라파엘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혼식에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모든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찾아낸 딸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법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려는 용기에 있구나.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저의 마음은 전에 없이 가벼웠습니다. 두 딸이 찾은 새로운 삶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자주 한국에 와서 딸들을 만나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법조인으로서 평생 정의를 추구해왔지만 진정한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스페인 대법관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사는 두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한국 사돈댁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갓 태어난 손주를 두고 말이에요. 당장 스페인으로 돌아가세요. 라파엘라의 시어머니가 제게 소리쳤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고 있던 저에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딸 미겔라가 한국에서 K드라마 작가로 성공했지만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밤낮 없는 작업에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라파엘라는 시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딸의 절규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과연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할머니의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드리아나 로페즈입니다. 61세죠. 스페인 대법관이었던 제가 지금은 세비야 공항에 서 있어요. 손에 든 건 한국행 항공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니. 마음이 묘하더군요. 2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딸들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권위적이고 냉정한 대법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로서 말이죠. 라파엘라에게서 전화가 왔던 게 사흘 전이었어요. 새벽 3시였죠. 엄마,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세요. 엄마가 오시면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리에 2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한국에서 딸들과 벌였던 갈등 말이죠. 이번엔 제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건가요? 라파엘라야,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라파엘라의 시어머니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라고 들었거든요. 한국의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권위적인 엄마였습니다. 딸들을 통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변했어요. 딸들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이번에는 할머니로서 가는 거야. 분명 다를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라파엘라가 마중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더군요. 더 놀라운 건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했다는 거예요. 엄마,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포옹을 하는데 라파엘라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택시에서 라파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아기 이름도 시댁에서 정했어요. 제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반대하세요. 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2년 전 제가 딸들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손주는 정말 작았어요. 라파엘라를 닮아서 눈이 컸습니다. 하지만 코는 확실히 한국인 아빠를 닮았더군요. 미안하다, 꼬마야. 할머니가 늦게 왔네. 손주를 안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이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라파엘라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자세가 반듯했어요. 한눈에 봐도 강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오신 어머니시군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시선이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가 안고 있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제게 주세요. 할머니는 저니까요.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할머니는 저도 할머니인데 왜 혼자만 할머니라고 하는 걸까요? 네, 하지만 저도 할머니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해요. 스페인 방식은 여기선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피가 올랐어요. 2년 전 제가 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네, 배우겠습니다. 라파엘라가 저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라파엘라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죠? 괜찮다. 그런데 라파엘라야, 너는 행복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 미겔라를 만났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계의 톱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쓴 새 드라마가 대박이 났어요. 한국과 스페인 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고 있어요. 미겔라의 얼굴이 환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거든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미겔라야,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하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겔라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겔라 작가님, 오늘도 밤샘 작업하셔야 해요. 방송국에서 급하게 수정 요청이 들어왔어요. 또?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인데. 미겔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한국 드라마계는 정말 치열해요. 어떻게 치열한데? 마감에 쫓겨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시청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요. 그만두면 안 되니? 엄마, 쉽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겔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뭘 안다고 한국 정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쓰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성공했잖아. 성공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한국어로 대본을 써야 하는데 아직도 표현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밤새워서 한국인 동료들에게 검토받고 수정하고. 그때 미겔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방송국에서 연락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겔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밤도 회사에서 밤샘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겔라야, 몸 상하겠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제 딸이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라파엘라의 집에서 지내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는데 육아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해요. 보육원 같은 곳에 맡기면 아이가 망가져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라파엘라는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일을 해야 해요. 경력이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그럼 애는 누가 키우는데? 시집 왔으면 시집 온 대로 살아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라파엘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따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인 어머니,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집이 센데. 뭐라고요? 아이 엄마가 일만 생각하고 아이는 뒷전이에요. 이게 스페인 교육 방식인가요? 그 순간 제가 폭발했습니다. 교육 방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이면 뭐 어때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둘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어요. 라파엘라가 중간에 끼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장 스페인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우리 집에 피해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라파엘라가 펑펑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다. 하지만 라파엘라야, 너는 정말 괜찮니?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미겔라의 드라마 제작사 사무실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스태프들과 스페인 자문진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미겔라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겔라 작가님, 새 드라마 기획서 검토가 끝났어요. 제작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과 스페인 가족의 이야기라니 요즘 핫한 소재네요. 미겔라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대본을 쓰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과로에서 벗어나 창작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미겔라야, 새 작품은 어떤 내용이야?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스페인 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겪는 문화적 갈등과 화해를 다룬 거죠. 화면에 적힌 제목을 봤어요. 두 나라를 잇는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우리 이야기를 쓰는 거야? 네, 하지만 픽션으로 각색했어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요. 미겔라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전에 지쳐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한국인 PD가 다가왔어요. 미겔라 작가님, 이 작품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요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뿌듯했어요. 그동안 저는 문화의 차이를 갈등으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미겔라의 작품을 통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스태프와 스페인 자문진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우리 가족처럼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진짜 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겔라야, 너는 정말 두 나라를 잇는 달이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변화가 제게 영감을 줬거든요. 내가? 네, 처음엔 권위적이었던 엄마가 사랑으로 변하신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미겔라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엄마,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제 새 드라마를 메인 시간대에 편성하겠다고 해요. 정말?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전체에서 방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를 문화교류 자문 작가로 임명하고 싶다고 해요. 드라마를 통해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교류에 기여했다면서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겔라의 노력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과로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라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남편과도 다투게 됐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이가 너무 어린데 직장에 나가는 게 맞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파엘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 화목이 먼저 아닐까? 가족 화목? 나만 희생하면 화목해지는 거야? 그날 밤 라파엘라가 아기를 안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선택이 틀린 걸까요? 한국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라파엘라야, 어디 있어? 한강공원이에요. 아기랑 같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달려갔어요. 밤 10시인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밖에 있다니요. 라파엘라를 찾았을 때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아기도 계속 울고 있었고요. 라파엘라야. 엄마. 딸을 꽉 안아줬어요. 이런 딸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강했던 라파엘라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요. 엄마, 나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얼어버렸어요. 이혼이라니?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에요. 저는 혼자예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라파엘라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엄마도 스페인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제가 결심했어요. 라파엘라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해요. 뭘 더 이야기해요? 이미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라파엘라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라파엘라가 너무 똑똑하고 자립적이라서요. 전통적인 며느리 상을 깨뜨릴까봐 무서운 거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무서워요. 제가 뭐가 무서워요? 어머니가 저보다 한국에서 더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요. 손주를 빼앗길까봐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걸 원해요. 손주가 행복하게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주 엄마가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파엘라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해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라파엘라를 도와줘요. 경쟁하지 말고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그 주말 가족 모두가 한강변에 나왔어요. 라파엘라,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미겔라도 촬영 일정을 조정해서 왔습니다. 다들 모여서 진솔하게 이야기해봐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스페인 대법관이었어요. 권위적이고 완고했죠. 2년 전 한국에 와서도 딸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걸요. 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손주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라파엘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겔라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양성이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라파엘라를 바라봤어요. 라파엘라야, 미안해. 너무 엄격했구나. 어머니. 일하는 것도 좋아. 아이는 우리가 함께 키우면 되잖아. 라파엘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그 순간 한강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르지만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국경도 문화도 세대도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미겔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미겔라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전 세계 팬들이 주목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작가로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미겔라의 상황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과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작업 환경을 찾았고 드라마계에서도 실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겔라 로페즈 작가는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희망. 이제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편견도 받지 않았습니다. 라파엘라는 직장에 복귀했고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아드리아나 어머니, 오늘 손주 돌봐주세요.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부탁하시더군요. 서로 도우며 아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미겔라의 드라마가 국제적으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한국과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엄마, 유네스코에서 연락 왔어요. 유네스코? 한국과 스페인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자문 작가가 되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우리 가족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의 모델로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세계적인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모델이 된다니요. 촬영 당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손주는 한복을 입고 저는 스페인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라파엘라는 현대적인 한복을 입었고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으셨어요. 미겔라는 한국과 스페인 스타일을 믹스한 독특한 의상을 입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장면은 손주가 첫걸음을 떼는 장면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양쪽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기가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중간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양손을 벌려서 우리 둘을 모두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스태프가 박수를 쳤어요.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할머니가 됐어요. 처음엔 문화의 차이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랑 앞에서 모든 벽은 무너집니다. 미겔라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라파엘라도 아기를 안고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시어머니까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스페인도 한국도 아닌 우리만의 가족이에요. 손주가 자라서 언젠가 물어볼 거예요. 할머니,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국경보다 사랑이 더 강한 거란다. 너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과 스페인 합작 영화였습니다. 시사회에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손주는 이제 돌이 넘어서 아장아장 걸어 다녔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이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죠.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더군요. 지금도 가끔 갈등이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등을 통해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손주가 더 많이 태어날 거예요. 미겔라도 언젠가 결혼할 테고요.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다양해질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이제 정말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